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자산 운용사 23강 제6장 국제금융시장 분석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외환시장이 노는데요. 국제시장, 금융시장에서 요 외환시장 노는데, 요 외환시장을 보면 이 외환시장은 첫째 24시간 이는 다 뭐요? 연속 개방된 시장이에요. 연속 개방되어 있습니다. 자, 연속 개장된 시장입니다. 된 시장이고, 요 외환시장은 24시간 연속 개장되어 있지만은 이는요, 장외 거래시장에 속합니다. 장외, 즉 거래소 시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는 장외, 자, 이는요 거래시장에 속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이는 은행 간에 뭐야,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또한 딜러 중심의 시장입니다. 딜러 중심의 시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더 보면, 이때 네 번째, 이때 외환시장 자체에서 보통 우리가 이게 성립되려면은 매입 환율보다 매도 환율이 높아야 됩니다. 즉, 매입 환율은 말 그대로 딜러가 요 외환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고, 딜러가, 자, 그 다음에 딜러가 요 외환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매도 환율입니다. 그럼 이때 요 자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죠? 환율 정할 때, 볼 때 이게 만약에 우리가 보면, 자, 1달러당, 만약에 US 돈을 벌 때, 그죠? 1달러당, 만약에 이게 1,000원이고, 만약에 매도 환율이 1달러당 만약에 1,200이 된다면, 이때 요 200은 프리미엄, 이 200은 프리미엄을, 일단 200은 프리미엄 자체를 말 그대로 뭐요? 요 차이, 요 자체, 200의 차이, 이거를 스프레드 이익으로 딜러가 만다고요. 딜러가 이것을 먹는 겁니다. 따라서 매입 환율보다 매도 환율이 높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봐두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뒤에 내용각이 된 거니까 이걸 한번 참고로 봐두시도록 하세요. 자, 1번. 다음 중 외환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환시장이란 서로 다른 통화가 국가 간에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달러와 우리나라의 원이 국제 간에 거래되는 이런 시장을 갖다가 이 통화가 거래되는 이런 것을 외환시장이라 한다, 이 말이죠. 외환시장은 24시간 연속 개장된 시장으로 은행 간 거래가 중심이 되고 딜러 중심의 시장입니다. 자, 다음 외국보다 외환입니다. 외환시장은 딜러 중심의 시장이며 외환의 매입 환율은 매도 환율보다 높다. 이러면은 딜러는 망하겠죠. 따라서 딜러가 이걸 이 외환을 매입할 때 적용되는 환율보다 팔아먹을 때 매도할 때 적용하는 요 환율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외환시장은 외환을 매입하고 또 매도하는 이는요, 장내가 아니라 장외 딜러 거래시장에 속한다,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요. 다음은 환율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해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외환을 표시할 때, 이걸 좀 봐놓으세요. 자, 외환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나눴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직접 외환 자체를 직접 표시하는 법이 있습니다. 표시법이 있고, 여기부터 우리가 유럽식이라 했습니다. 유럽식이다 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요 직접 표시법을 씁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이는요, 달러 통화 한 단위당 그 안 될 수 있는 자국 통화 단위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달러당 예를 들어서 US, 그죠? US 미국 돈 US 1달러당 예를 들면
US의 지불, 미국 US의 지불당 1달러당, 뭐, 우리나라 돈으로, 그죠? 한국 돈, 케아 코리아, 원에 뭐, 1,000원. 이리 표시되는 이런 것은 뭐다? 직접 표시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달러 한 단위당, 뭐요? 자국 통화. 즉, 미국 달러 외 돈으로 표시되는 이런 것이 뭐다? 직접 표시다, 이 말입니다. 이건 외환 자체는 주로 설명할 때, 달러로 보통 많이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서 기준통화는 뭐를 쓰고요? 달러로 쓰고, 그 다음에 표시통화. 이게 우리가 말 그대로 이게 기준통화고요. 통화고, 그 다음에 표시통화는, 이 표시되는 통화는 말 그대로 달러 외 다른 통화입니다. 달러 외로 통화로 쓰는 겁니다. 달러 외 통화로 쓰는 방식이다. 이거는 뭐예요? 이는 이제 직접 표시법이다. 이랬습니다. 자, 물론 뭐 앞에 보면은 우리 볼 때 뭐요? 자, US에 뭐요? 1달러당 뭐요? 앞에 우리가 일본 뭐죠? N에 예를 들어서 뭐 얼마요? 뭐 예를 들어 뭐 1,000원. 이것도 다 뭡니까? 직접 표시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볼다면은 이게 뭐요? 달러 1달러당 우리나라 쓰는데 일본에서 본다면 뭐겠습니까? 달러 1당 1,000엔 이런 것도 다 이것도 뭐다? 이것도 외환, 이것도 직접 표시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러를 표시할 때 보통 이렇게 직접 표시법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 미국 달러가 아닌 뭐요? 자, 원화와 제3국 통화를 쓸 때는 보통 교차 환율을 계산합니다. 교차 환율을 계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자, 일본 N, 그죠? 자, 일본 N하고 쓴다면 우리나라 돈 뭐요? 한국의 원화로 쓴다면은 요걸 우리가 교차 환율을 계산한 법은 자, 이때 그대로 뭐요? 한국 원화 써줍니다. 자, 원을 써주고, 그 다음. 자, 여기는 이제 뭐요? 미국의 US 써줍니다. US에 불러 써주고요. 그 다음, 곱하기 써줍니다. 그 쓰면서 여기는 이제 뭐요? 일본 자펜서 N을 써주고, 그 다음, 여기에 다시 뭡니까? 자, 뭐요? 자, 미국 달러를 써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뭐다? 이게 교차 환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써줍니다. 그래서 약분해도 여기 나오죠. 자, 항상 그래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게 항상 분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쓰는 법이 우리가 뭐요? 우리나라 쓰고 있는 적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나라 돈을 쓸 때는 뭐요? 이렇게 교차 환율 적용해서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 이거는 직접 표시법이고요. 두 번째 표시법은 간접 표시법이 있습니다. 간접 표시법이 있는데 이 간접 표시법은 직접 표시법 외의 방법은 다 간접 표시법입니다. 이 간접 표시법을 쓰고 있는 것은 주로 보통 이거는 미국에 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돈이 달러죠. 그래서 보통 이걸 미국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은 보통 자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외국 통화 단위에서 표시한 건데 주로 보통 이거는요 기준 통화를 다른 통화를 쓰고 표시 통화를 미국 달러로 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미국 통에서는 한국 돈 코리아, 그죠? 자, 원에 보통 이런 데에서 자기 돈으로 뭘 쓴다고요? 자, 미국 돈 US, 미국 돈에 달러, 예를 들어서 뭐 0.001 이렇게 표시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바로 간접 표시법인데 주로 미국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뭐가요? 자, 기준 통화를 뭘로 쓰고요? 기준 통화를 다른 나라 돈을 쓰고 표시 통화가 뭐 한다고요? 표시 통화가 달러로 쓰는 겁니다. 달러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통화에 달러를 환산할 때는 요 해당 통화에다가 요 환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봐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별 붙여 놓으시고요. 그 해설이 있으니까. 자, 다음은 환율의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직접 표시법은 자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외국 통화 단수죠. 이러면 안 되죠. 자, 말 그대로 달러 한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뭐요? 자, 자국 통화의 단위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뭐다? 이게 간접 표시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접 표시법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국 통화 한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거니까 이는 뭐가 됩니까? 이는 간접 표시법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표시법은 말 그대로 달러, 그죠? 달러 한 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자국 통화의 단위수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1번이 틀렸고, 우리나라의 환율 제도는 변동 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일일 가격 변동에 제한폭을 두지 않습니다. 그 말 그대로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뭐다? 변동이고, 이걸 다 고정시켜 놓는 것은 뭐죠? 고정 환율이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로이 이 환율이 바뀌는 변동 환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 가격 변동에 대한 제한폭을 두지 않습니다. 다음, 우리나라는 미국 달러의 경우 유럽식에 의한 직접 표시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앞에 1달러당 우리나라 돈 1,000원 이렇게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은 달러에 대해서 직접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일본 엔화를 어떻게 해요? 자, N당 얼마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요, 간접 표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긴통화가 달러가 아니잖아요. 긴통화가 달러가 아닌 직접 표시법 외에는 다 다 간접 표시법입니다. 그래서 1N당 10원 이렇게 표시하는 이것도 긴통화가 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라 부른다고요? 자, 이거는 간접 표시법을 부르고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 그래서 이건 한번 벨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긴통화가 달러가 될 때를 뭐라 한다고요? 이걸 직접 표시법이라 쓰는 것입니다. 다음 보기에 할 때 국내 외환시장에서 교차 환율로 계산된 엔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지금 현재 교차 환율이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1달러당 원은 1,000원이네요. 그러면 1달러당 원은 얼마요? 1,000원이죠. 1,000원이고, 그 다음에, 달러당 엔화는 50엔이죠. 50엔입니다. 이걸 풀면 얼마 되겠습니까? 그대로, 보면 20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요, 1엔당 얼마 되죠? 1엔당 20원이 되겠습니다. 20원 되겠네요. 그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법이 그냥 간단하게 교차 환율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 4번, 다음 보기에 관한 분석과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번 보죠. 자, 원 달러 났는데 위에 보니까 환율 보니까 위에 우리가 원 달러당은 얼마예요? 자, 이거는 US에 이렇게 보니까 US에 1달러당 지금 현재 얼마 나왔습니까? 우리나라의 돈은 KR 원은 지금 현재 1,200원 있습니다. 1,200원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1달러당 지금 바뀐 게 1,000원으로 바뀌었네요. 1,000원으로 바뀌었죠. 1,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를 보통 우리는 뭐라 쓰죠?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값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싸졌네요. 그럼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달러 값이 싸졌기 때문에 이는 외국 돈이 싸졌죠. 이걸 우리가 환율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달러를 우리가 하나의 상품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품이 뭐예요? 1엔당 처음에 200원짜리였는데 1엔이라는 상품이 1,000원이 되니까 싸졌죠. 싸졌기 때문에 이 외국 돈을 만다고 환율을 합니다. 그럼 환율이 싸졌기 때문에는 환율 인하가 됩니다. 환율 인하를 하는 거고, 이걸 우리나라 돈에서 따진다면 우리나라 돈은 올라간 거죠. 값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돈은 뭡니까? 1달러 사는데 1,200 줘야 되는데 이제는 1달러 사는데 1,000원 주면 되니까 우리나라 돈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인하의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돈은 평가절상이 됩니다. 평가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 외환값이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입을 증가시키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 인하나 평가 절상이 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에 물건을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줄이는 게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자, 상대 이 말이겠죠. 자, 환율이 인하됐으니까. 자, 이 말이겠죠.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밑에 보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N을 따져보니까, 자, 제핀에서, 저, 1N이, 자, 지금 앞에는 한국 돈으로 얼마였죠? 자, 지금 이제 10원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요게 바뀐다, 그죠? 이게, 자, 제핀에서 N이, 자, 1N이 얼마 된 거죠? 자, 지금 현재 보니까 이게 이제 한국 돈으로 KR1으로, 자, 20원 바뀌었네요. 그럼 이거는 결국, 자, 일본도 따져보면은, 이거는 뭐가 되죠? 자, 우리나라 외국 돈이니까, 일단 일본 돈을 볼 때 이거는요, 일본 돈이 더 비싸졌죠? N이 더 비싸졌죠? 이는 뭐, 일본 돈보다 이거는요, 환율 인상이 됩니다. 환율 인상이 되고, 자, 이것도 물론, 뭐다? 이거는요, 이거는 간접 표시법이죠. 자, 이건 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우리나라 돈의 상대는 평가, 우리나라 돈이 싸진 겁니다. 이거는 평가 절하라 씁니다. 평가 절하가 된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 값이 상대 싸졌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겠죠. 이번에는, 그래서 이 나라는 수출이 오히려 잘 되고 수입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배포를 쳐봐야 되겠습니다. 이 뜻을 보는 거. 그래서 환율이 인하되는 경우는 우리 외국돈 값이가 싸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히려 수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수출 자체가 안 되고 수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수입을 늘려가지고 수출 줄이는 게 유리하고 환율이 올라가면은 상대로 외국 상품 값이 올라가 버리죠. 올라가니까 오히려 수출이 잘 되고 수입이 안 됩니다. 이 말입니다. 왜? 나중에 결국 우리가 물건을 팔 때는 요 환율로서 외국으로 수출되고 수입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자, 한번 보시니까 우리나라의 원화는 달러화에 비해 평가 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엔화에 비해 평가 절하되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의 원화는 달러에 대해서는 평가 절상, 즉 환율 인하가 되었고 그 다음 엔화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고 환율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 기업은 미국에서 달러는 환율 인하니까 수입을 해가지고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면 유리할 것이다. 이런 결론은 오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외환 매도 초과 포지션을 취한 경우 쭉 나왔습니다. 이거 밑에 한번 봐보세요. 그 밑에 해설에 외환 포지션의 이해가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지금 현재 이 외환 포지션은 외환 결제일에 예상되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 초과 포지션 옵니다. 매입 초과 포지션은 보통 우리가 매입은 뭐라 부르죠? 롱. 그 다음에 즉 매입이나 매수 구입을 우리가 뭔다고요? 사는 걸 우리가 보통 롱, 파는 걸 보통 숏이라 부르죠. 숏. 그래서 롱 하기도 합니다. 표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환 매입액이 오히려 뭐보다요? 자, 외환 매도액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환 매입이 매도를 초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뭘까? 외환을 더 많이 뺐기 때문에 오히려 외화 자산 표시 자산이 더 많단 말이죠. 외화 표시 자산이 여기도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외화 표시 자산이 외화 표시 부채를 능가한다 말 것 같습니다. 그럼 이때는 매입 초과 포지션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외국돈으로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다고요. 자, 많이 가 있으면은 이때는 환율 인상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때는 환율 인상이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인상이 유리합니다. 자, 이 가치가 더 크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자산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유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매도 초과 포지션은 이 반대가 됩니다. 매도 초과 포지션은 오히려 외환 매입액보다 외환 매도액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결국 우리 가지고 있는 매입을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오히려 외환
표시 부채가 더 크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럼 이 말은 자체는 외화 표시 자산보다 외화 표시 부채가 더 크단 말이에요. 부채가 더 크다면은 갚을 게 더 많다 이 말이죠. 이때 갚을 게 더 많을 때는 뭡니까? 오히려 환율 인상이 불리하고. 왜? 비싼 돈으로 갚아야 되니까. 더 큰 달러로 갚아야 되니까. 이때는 오히려 뭐요? 환율이 인하되면 좋습니다. 인하되면 더 작은 값으로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한다고요? 자, 환율 인하가 유리합니다. 환율 인하가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환율 인하가 하락이죠. 그래서 밑에 그 사망의 매도초가 보시면 났는데 조금 이 해설을 좀 고치죠. 어떻게 고치라고요? 환율 상승은 오히려 불리하고 환율 상승이 인상입니다. 환율 인하 또는 환율 하락이 유리하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불리하다를 좀 환율 하락이 불리하다를 환율 하락이 뭐요? 이게 사망의 환율 하락이 유리하다 이렇게 좀 고치죠. 환율 하락이 인하니까 유리하다 이렇게 좀 수정해 주세요. 스퀘어는 스퀘어 포지션은 이 두 개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으면은 이건 뭐요? 스퀘어입니다. 이때는 환율 변동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3번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 미국은 지금 현재 평가 절상 환율 인하죠. 매도초가 별선을 차고 있습니다. 이때 매도초가 별선 같은 경우는 외화포지 부채가 더 큰 거죠. 이때는 오히려 환율 인하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그 차이만큼 뭐가 생긴다? 환차익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매입초가 부연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평가 환율 인상이죠. 평가 절하 환율 인상이죠. 이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 매입초가 올라가고 있다면은 오히려 N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자산이 더 크니까 이때는요. 자, 환차손이 아니라 환차익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N에 대해서는 환율 인상이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환차손이 아니라 환차익이 발생한다 이래야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묶어서 봐주시라는 겁니다. 이는 시험에 잘 나온 내용입니다. 두 개를 묶어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냥 매입 초과 포지션 놓으면 그냥 우리가 달러를 많이 갖고 와 있어가지고 아니면 외화를 많이 가지고 와 있어가지고 오히려 외화 포시에 대한 자산이 더 많다 보면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산 가치가 크기 때문에 유리할 것이고 외화 포시 부채는 갚아야 될 빚이니까 좀 작게 갚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외화 포시 자산이 더 크니까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매도 포지션은 오히려 외화 매도액이 더 커서 외화 포시 부채가 더 큽니다. 갚을 돈이 더 많은 겁니다. 이때는 뭐다? 오히려 환율 하락이 더 유리하다. 이거 한번 봐두시고요. 그래서 4번은 별표 해놓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자, 5번. 선물한 시장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자,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이게 나왔는데 자, 5번에 한번 보시면 자, 이게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보니까 선물하는 말 그대로 자 이거 거래가 했을 때 적용할 환율이 외환결제에 적용된 환율이 제3영업일 이후에 결제되는 것은 선물 환율이고 이후에 그러니까 제2영업일 이내에 인도되는 것은 현물한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따져보면 자, 이번에 보면 우리가 현물 환율이 있고요. 환율이 있고, 그 다음, 선물 환율이 있습니다. 선물 환율 좋습니다. 선물 환율이 있습니다. 환율이 있습니다. 그럼 이 현물 환율은 말 그대로 외환 결제에 적용할 환율이 2영업일 이내. 2영업일 이내입니다. 이내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그러면 2영업일 이내니까 2영업일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물은 이 2영업일을 넘어선 자, 2영업일 초과해도 좋고 그러면 3영업일 이후에 결제되는 거죠. 이후에. 그 3일부터죠. 이때 결제되는 겁니다. 자, 이게 선물환율이라는 겁니다. 결제가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때 자, 이 경우 자, 현물 환율보다 선물 환율이 더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죠. 자, 올라가면 이때는 보통 근데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 차이.
차이를 보통 뭐라 하는가 하면, 이걸 우리가 보통 서압률이랍니다. 서압 레이트. 이걸 우리가 서압률이랍니다. 차이를 서압률이랍니다. 그러니까 효물환율과 요 선물환율 차이를 보통 서압률이라고 부릅니다. 서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약에 선물요 환율이 더 올라갑니다. 자, 더 올라가면 이때는 뭐 한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선물 올라가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올라가는 데서 선물한 할증이랍니다. 선물한 할증. 선물환이 올라갈 때서 할증을 합니다. 할증을 합니다. 이때는 할증이니까 여기 더 큰 거죠. 여기 더 크니까 수압률은 이 수압률은 선물 환율에서 효물 환율을 뺀 값이에요. 선물 환율에서 효물 환율을 뺀 겁니다. 자, 이때는 그래서 수압률은 빼면 0보다 크겠죠. 자, 근데 만약에 요 자체로 했을 때 오히려 효물 환율이 더 큽니다. 이때는 우리 선물이 더 값이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 거니까 이러면 한다. 이거는요. 자, 이거는 선물환 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선물한 할이 냈습니다. 이때 이거 빼면은 이게 더 작으니까 수압률은 마이너스 값이죠. 그래서 수압률은 0보다 작아집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봐보죠. 자, 보면 자 5번 선물환 시장과 관련된 용어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선물환 거래는 자 외환 결제에 적용할 환율이 제3영업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압 거래는 현재 외국 통화로 매수를 하되 다시 뭡니까? 자, 언제요? 미래에 그 통화를 다시 재매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3일 이후 이렇게 한다. 이 말 이유가 되면 이거는 이유를 합니다. 이러면요. 자, 이거는 선물입니다. 자, 서압 다시 하는 겁니다. 현물 환율이 만약에 선물 환율보다 더 높답니다. 이보다 더 높으면은 이게 더 높으면 이거는요. 선물이 더 싼 거죠. 싸니까 이거는 뭐 한다고 이거는요. 말도 선물환 이거는 할인이 됩니다. 할인. 그 답은 3번 틀렸고. 우리 선물환이 더 클 때가 선물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할증이잖아요. 선물환 할증해야 되죠. 자, 되고요. 그 다음. 자, 밑에 보니까. 자, 서압률은 선물한 거래와 효물한 거래에서 적용되는 환율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선물 환율이 효물 환율보다 더 높은 차이가 서압률입니다. 자, 되고요. 다음. 자, 그 답은 5번은 3번이 되겠고, 선물한 거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아웃나이트는 이거는 말 그대로 자, 거래는 하나의 선물에 대해 매입, 매도 표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선물에 대해서 매입이나 또는 매도, 이거 한 개 표시만 하는 거래를 아웃거래를 합니다. 아웃나이트. 주로 아웃나이트는 주로 보통 보면은 어디 많이 쓴다고 이는 투기거래입니다. 투기거래. 그래서 아웃나이트는 하나의 선물에 대해 매입만 하든지 매도만 하든지 한 개만 취하는 표시입니다. 이거는 아웃나이트는 주로 이거는 투기거래에서 많이 씁니다. 포트폴리오보다는 투기거래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이 큰 겁니다. 포트폴리오보다는 이거는 뭐 한다고요? 그냥 말 그대로 집중 투자, 이건 한 개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선물환을 매입을 했답니다. 두 번째, 선물환을 매입했습니다. 자, 선물환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매입했다만 나중에 이걸 살 권리죠. 자, 그러면은 선물환을 매입을 했는데, 자, 결제일에 선물 환율이 뭐보다요? 자, 이제 결제일입니다. 결제일에 했을 현물 환율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더 상승했죠. 그럼 따져보세요. 자, 지금 현재 이거는 결제일에 물어봤습니다. 결제일에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제일에 적용되는 선물 환율은 지금 현재 1달러당 예를 들어서 얼마요? 자, 지금 이제 이게 1200원입니다. 1200원인데 현물 환율은 1달러당 지금 이제 1000원입니다. 물어본다면은 지금 내가 바로 자, 이 달러를 갖다 내가 지금 매입을 한다면 10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선물로 정해놓기를 1200원에 사기로 해놨어요. 그럼 결국 이거는 지금 결제를 산다면은, 달러 산다면은 1000 주고 살 걸, 예전에 미리 1200원 사겠다고 미리 약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때는 200원만큼 생긴다고요? 손실이 발생합니다. 1달러당 200원 손실이죠.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생긴다? 이때는요, 자, 이익이 아니라 이때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이 발생한다. 그 답은 2번이 틀렸네요. 오히려 매도할 때는 더 유리하겠죠. 매도할 때는 뭐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이걸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요걸로 팔아먹는 거니까 매도할 때는 오히려 선물 환율이 더 크면 유리하겠지만 매입한 경우에는 선물 환율이 더 크면 불리합니다. 자, 이 말이죠. 다음, 답은 2번이 틀렸고, 외환 서합 거래는 현물환과 그 다음에 선물환 자체를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주로 차익 거래죠. 그래서 외환 서합 거래는 주로 반대가 되게 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얻기 위한 겁니다. 차익 거래. 자, 선물한 할인의 경우, 자, 선물을 할인 경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죠. 이거 다시 말하면 선물 환율이 더 작은 겁니다. 현물 환율보다 선물 환율이 더 작은 겁니다. 자, 이때입니다. 이때는 자, 경우 선물 환율에서 현물 환율을 차감하면 요게 더 적으니까 수합은 뭐가 되겠습니까? 0보다 작아진다. 맞죠? 자, 이 말이죠. 자, 이때고요. 자, 7번. 자,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6번은 사실 우리 지금 5번에 설명했던 거 이어서 보는 건데 몇 개만 더 한번 본 겁니다. 자, 7번. 다음 자료에 할 경우 선물한 할증 또는 할인의 정도를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건 이제 계산에 관한 문제인데, 일단 우리가 선물한 할증을 볼 때 한번 봐보세요. 자, 현물 할증은 일단 지금 현재 얼마예요? 자, 1달러당 얼마? 현물 환율은 1달러당 지금 달러 1달러당 지금 현재 보니까 자, 2,0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근데 6개월 후 자, 그럼 이거는 보통 3영업일 이후면 다 선물 환율인데 이거는 6개월 잡았으니까 당연하게 이거는 당연하게 이거는 뭐겠어요? 선물 환율이 맞죠? 자, 6개월 후 6개월 선물 환율은 보니까 자, 얼마 나왔죠? 자, 1달러당 얼마 나왔습니까? 2,200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지금 현재 요 선물 환율이 더 올라갔죠? 올라갔으니까 이러면 선물한 할증이 됩니다. 할증. 그래서 현물 할증보다 더 올라가는 게 할증이고 이게 더 내려가면 선물한 할인이잖아요.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올랐으니까 할증이죠. 할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일단 할증이니까 답은 1번이나 3번 중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발생되었을까 하는 것은 일단 이거는 말 그대로 스왑 레이트로 봐야 되겠네. 그죠? 자, 보면 일단 자, 선물 환율 2,200에서 6개월 후 선물 환율 2,200에서 뺍니다. 현물 환율 2,000을 뺍니다. 빼고 다시 뭡니까? 요 현물 환율 나눠주는 겁니다. 현물 환율 2,000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그 다음 여기다가 곱하기. 자, 지금 1년은 1년은 12개월이죠. 근데 이거는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는요, 말 그대로 요 선물 계약 월수 6개월 중에 1년은 12개월이니까 12에 좋습니다.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보니까 선물 할증률은 풀어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2,000이죠. 자, 이 200이네요. 200이니까 이건 얼마 되겠습니까? 10% 되고 그 다음에 6, 2, 12 이가 되죠. 따라서 해보면 뭡니까? 6, 2, 12 자, 하니까 20%가 할증된 거네요. 자, 이렇게 풀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간단한 공식적 문제 한번 받으시고, 자, 8번 두 나라 간의 예상 인플레이션 차이는 환율의 예상 변동이 같아야 된다. 이 말은 이거는 상대적 구매력 평가서였네요. 상대적. 그러니까 두 나라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됩니다. 상대적 예상 인플레 차이. 그러니까 예상 인플레 차이와 환율 변동률 같아야 된다 하는 이게 상대적 구매력 평가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8번. 자, 그래서 이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참고로 요 환율 결정 이론은 한번 좀 별표 쳐놓으세요. 봐야 될 이론들이 3개는 꼭 봐야 됩니다. 저게
3개는 꼭 봐도 됩니다. 2번 상대적 구매력 평가서를 하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서를 하고 상대적 구매력 평가서를 했죠. 환율 예상 변동률은 두 나라의 예상 인플레이율 차이가 같아야 된다. 이거고요. 같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보니까 그 다음에 저 PC 효과는 뭐였어요? 각국의 실질금리가 같다고 가정할 때 두 나라의 명목금리 차이는 물가 상승 차이가 같아야 된다. 이거 개념을 좀 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때 PC 효과를 볼 때 PC 효과를 볼 때 자 지금 현재 이 보면은 자 두 나라 뭐요? 두 나라의 요 명목금리를 볼 때 두 나라 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국내하고 외국의 요 차이는 그 다음 한 개 더 뭐예요? 앞에 보면은 예상 인플레이율에 대해서 뭐요? 국내와 외국이 같아야 된다. 외국의 차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목금리에 대한 국내와 외국의 요 차이는 뭐요? 예상 인플레이율의 국내와 외국의 차이가 같아야 된다 말입니다. 비가 이걸 말한 겁니다. 자, 봐놓으시고 그래서 요까지는 봐놓으세요. 그래서 절대 구매세를 하고 뭐 상대 평가세를 하고 PC 효과 이를 좀 봐주셔야 되고 한 개 더 본다면 국제 PC 효과도 한번 참고 봐놓으세요. 자, 그럼 간단 그 개인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미국과 한국 간의 뭐요? PC 효과가 성립할 경우 향후 1년간 한국의 예상 물가 상승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PC 효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현재 자 미국의 향후 물가 상승률은 얼마죠? 물가 상승 인플레죠. 미국은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4%입니다. 4%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 명목금리가 7% 국내 그 다음 미국은 명목금리가 3%입니다. 3%. 그럼 보니까 얼마 되죠? 이거는요. 자, 지금 현재 실질금리는 똑같다 보는 거죠. 2% 같다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4%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거 풀어보면은 자, 지금 물어보면은 국내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그럼 이걸 넘기면은 국내 물가 상승률은 결국 요 두 개 같아야 되니까 결국 넘기면은 4%에다가 4% 더하면 자, 국내의 예상 인플레이율, 즉 물가 상승률은 8%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8%.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위험의 관리 방안 중에서 내부적 관리 기법이 아닌 것 해놨습니다. 자, 이때 내부적 관리 기법이 나오면 뭐 상계 다 좋은데요. 외부적 관리 기법이 나오면 혹시 환위험의 외부적 관리 기법 나올 때는 자, 지금 뭐 넣으면요? 우리가 앞에 보면은 자, 서랍자가 붙거나 그 다음 앞에 항이 더 우리가 보면 옵션 일단 파생이죠.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 선물 이게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 그래서 혹시 뭐야 서랍 옵션 선물 넣으면 이거는 뭐다? 외부적 관리 기법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서 이는 크게 보지 말고 목차만 좀 말하세요. 그 답은 내부적 관리 기법이 아닌 게 됐으니까 외부 서랍들라는 거. 통화 서랍이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는 앞에 뭐 내부적 관리 기법에는 상계, 그 다음 매칭, 리딩과 레깅, 그 다음 자산부채 관리, 결제 통화의 변경. 이게 내부적 관리 기법이 들어가고요. 외부는 들어간 게 지금 뭐죠? 앞에 얘기했던 선물자 들어가거나 통화 옵션, 옵션, 수합은 뭐요? 외부적입니다. 그건 좀 갖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1번 창을 보세요. 자,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에서 영내시장. 이는 이미 우리가 앞에 한 거죠. 유로채, 그죠? 유로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달러의 뭡니까? 달러에 대한 달러 포시 채권 등이 미국의 외 시장에서 거래되면 이거 뭐죠? 유로채 시장. 유로시장이죠. 유로채 시장. 앞에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역내가 아니라 유로시장 자체는 역외죠. 역외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유로채, 유로 놓으면 다 뭐죠? 유로 놓으면 이는 뭐죠? 역외시장입니다. 유로 놓으면 보면 되고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앞에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이제 국제 간에 있어서 이 금융시장 자체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번 보면은 간단하게 크게는 힘을 안 내고 하니까 제가 좀 해준 위주로 간단하게 받아오세요. 자, 이 시간도 상당히 수고했습니다.